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특별기획입니다. 오늘도 최완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바쁘셨어요? 지난주 예. 쉬었습니다. 연초라 그러셨죠? 예, 예. 아, 예. 자, 최완열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완열 박사 프로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인회계사이십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이시고요. 나라사랑학교 대표이십니다. 자, 우리가 특별 기획이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삼성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 2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3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4부는 국민연금과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5부는 시행령을 통한 연금사회주의, 6부는 스튜어드 코드와 한국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또 7부는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8부는 국민연금과 국가자본주의. 오늘 할 것이 이제 중국 국유기업과 신코민테른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중국 국유기업과 신코민테른에 대해서 우리 최완열 박사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예. 우리 저 대표님도 그 코민테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코민테른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압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1919년도에 이제 국제 그 공산당 연합이라고 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3 인터내셔널인데 이제 그 레닌이 그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그 약소 그 국가들 이제 공산당들이죠. 공산당들에게 이제 자금을 그 아주 막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공산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돈을 받았어요. 이동유가. 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 한 60만 루블인데 네. 실제로 받은 것은 한 40만 루블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위로 돌아와서 네. 그 이동유가 국무총리 하면서 네. 이승만은 그 대통령이었고 네.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소련하고 연합해가지고 네. 그 무력 투쟁해야 된다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상해 임시정부가 네. 이제 맥을 못 쓴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이승만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고 예. 예.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공산당들이 그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청산리 전투. 네. 봉오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또 이거 진압하러 들어오니까 네. 독립군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대를 이루어서 저 이르쿠츠크로 들어갔잖아요. 자유시로. 예. 그래서 아주 그 소련 저 적군 이제 적군이 있고 백군이 있었는데 네. 적군하고 연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우리 그 조선 독립군들이 거기서 괴멸을 당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의 그 무장 독립운동은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계속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레닌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코민테른입니다. 코민테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인터내셔널은 좀 그 평이했는데 이 코민테른은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그 한 나라의 이 그 공산 정부를 일으키고 네. 해서 이제 국제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았을 때 중국 국유 기업에게 네. 그와 같은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레닌이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공산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 이제 돈이 국유 기업이 국유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예, 국유기업들이 그런 전 세계에 역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 그래서 신코민테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험성이 있고 네네. 예. 그리고 그 1대1로를 통해서 그 이 일이 네. 물론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는 이미 이제 그 1대1로의 그 정신이 있어요. 오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 민심 소통이 있어요. 5번째가. 네.
이게 보면은 공산주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 각국에서 하는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 1대1로에는 얼마든지 네. 이 그 각 나라의 그 공산주의 정당을 지원을 하고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에서 공산화가 되려면은요, 네. 국가가 대기업을 장악해야 됩니다. 네. 국가가 대기업을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그 말만 공산주의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대기업까지 그 정부가 그 정당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이제 국유 기업들이 그 동원이 된다는 것은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그렇죠. 예. 예. 그것은 뭐 그 불을 보듯 뻔해요. 네. 불을 보듯.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네. 또 이것과 우리나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네.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많고 그들이 그 벌어들이는 돈이 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신코민테른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추정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적인 차원도 있는데 예. 네. 예방적인 차원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히 위험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네. 얘기이고 네. 이미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네. 저 같은 이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사모펀드 얘기하고 할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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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대 기업 국유화하는데 네. 연금만 가지고는 그 자금이 조금 딸립니다. 네. 연금만 가지고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2의 자금이 필요해요. 네. 그게 저는 그 중국 중국 국유기업 자금이 좋은데 자금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들어왔다고 봐요. 들어왔다. 왔다고 보고. 예, 네, 네. 예, 왔다고 보고. 저는 장하성 씨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네. 중국 대사 하면서 무슨 그 사명을 띠고 아하, 중국 대사를 했느냐. 네.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경수 씨가 그 문재인 댓글 조작하면서 네. 자기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네. 댓글 조작을 했는데 예. 말하자면 그 네. 사회주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정당을 네. 지원하고자 하고 예.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뭘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전자투표를 얘기했어요. 국민연금하고 전자투표. 전자투표. 국민연금과 전자투표. 전자투표. 네. 전자투표가 뭐예요? 해외 자금 와서 투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총에서의 주총에서 예,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렇죠. 거죠. 도입을 허가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난리를 쳤죠. 전자투표 안 하면 네. 이건 그 ESG에서 G 가버넌스에서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전자투표했잖아요. 주총할 때. 네.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 좋아요. 네.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 아하. 저는 뭐 지금 법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네. 거예요. 네. 예, 예.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그 중국 기업들은요 다 특수관계자예요. 1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인에. 중국의 기업들은 예. 중국 기업도 공산당 국유기업들이 국유기업이니까 국유기업이 중국 국유기업이요. 중앙 국유기업이 있고 지방 국유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 국유기업이 한 13,000개 정도, 네. 지방 국유기업이 한 31,000개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지방 국유기업은 뭐 일반 사기업처럼 네. 뭐 상당히 좀 널널하고 네. 또 그다지 그런 통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중앙 국유기업은 알짜배기이고요. 네. 국자위에서 국가자산 감독 예.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철저히 감시돼요. 뭐 감독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일사불란하게 수 있게. 움직여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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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튼튼해요. 거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여 개의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13,000개 정도가 기업. 중앙 국유기업. 네. 지금 뭐 중국 지방 국유기업들 뭐 그 지방채 문제 또 그
전번에 그 헝다 사태 있죠? 네, 이런 예. 것들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방 네, 국유기업들은 네, 네. 또 도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 국유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중앙 국유기업은 네, 거기는 아주 튼튼해요. 네, 그런데 이 중앙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1년에 네. 그 480조입니다. 480조. 480조. 중국 전체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한 800조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잘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데 시진핑이 그 저 영구 집권하려고 공개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 2017 년도에. 예, 예, 세를 과시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게 공개되고 이거 보고 이제 예. 뭐 미국이랑 서방 세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예. 480조가 1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면은요. 예. 480조를 5년만 모으면요. 네. 우리나라 상장사 다 삽니다. 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500조니까 네. 480조 5년만 모으면 네. 우리나라 다 사요. 네. 이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1대1로도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 이러한 자금들이 우리나라 상장사에도 투자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돼야 된다. 네. 파악이 돼야 된다. 국가가 해외 들어 우리 그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떤 자금인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 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투표 하려면 전자투표를 하려면 예, 하려면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요. 그 미리 이것을 공시하게끔 돼 있어요. 미리 그럼요. 투표하기 자본시장법에. 전에. 그럼요. 예.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잖아요. 네, 예. 중국 자금은 다 네, 예. 1인회가 되는 거예요. 예. 공시를 안 하면은 네. 5% 제한에 걸립니다. 5% 이상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아하. 5%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에 50% 이상이 해외 자본인데 네. 50%에서 60%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웬 놈의 펀드가 그렇게 많은지 네. 이 펀드가 누가 주인인가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의 주식의 한 60% 정도가 외국인 외국이죠. 주식인데 외국인 주식. 그 투자자의 그 이 주체를 보면 무슨 펀드가 펀드, 그렇게 무슨 펀드, 많아요. 무슨 펀드, 무슨 펀드가 있다. 네. 그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은 요 펀드가 어느 나라 펀드이고 뭐 그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각 기업이 예. 파악을 하고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기업, 삼성전자가 기업이, 다 자신이. 파악을 해서 그렇죠. 이 펀드는 예를 들어 중국 펀드고 이 펀드는 뭐 미국 펀드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합산이 돼서 공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본시장 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하고 요거 특수관계야. 그럼 요거 합산해서 공시라고 그것도 5%를 넘을 수 없다. 그렇죠. 공시를 미리 안 하면은 이것은 5% 이상 의결권에서 사면 안 돼요. 공시를 안 하면 공시를 안 하면 사지 못한다. 공시를 안 하면은 공시를 안 한 지분에 대해서는 네. 의결권 행사했을 때 이것은 그 의결권을 볼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중국 국유회사가 소액주주를 위장해가지고 네. 뭐 한 10%를 샀다 해봐요. 네.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중국 국유기업의 지분은 몇 프로다. 그러니까 A 이걸 기업은 공시를 이거 두 개 요게 다 중국 기업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중국 기업인데 그거는 다 중국 공산당 1인 집에 그렇죠. 들어가니까 특수관계자로 봐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거예요. 예. 세법에도 위배된 것이고. 세법에도. 세법에도. 예. 네. 이것을 저는 금융감독원에게 저는 제안을 할 거고 네. 이 각 기업에서 삼성에서도요. 네. 지금 삼성의 그 현지법인이 한 250개 됩니다.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이. 현지법인이. 네네. 예. 그 매출만 한 100조가 넘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한 100여 개국이 좀 되는 네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 펀드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돼요. 네. 이 펀드의 주체가 누군지 네. 그리고 이 주주의 주체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투자한 데가 있다. 네. 그러면 그런 데 정도는 조사가 돼야 되죠. 네. 조사가 돼야 되고 그것이 중국 자본이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달라요.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 자본이라는 건 전부 합산해야 된다. 이거죠. 합산해야 되는 거죠. 네, 1인 지배 체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특수관계니까 예, 전부 시진핑 특수관계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놓고 이게 공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공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네. 5% 넘는 그 의결권 행사한 내용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 무효인 없다. 거예요. 네. 이런 법 체계마저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자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자투표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삼성전자에서- 모르니까. 예. 삼성전자에서 전자투표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국민연금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렇죠. 국민연금에서 전자투표 안 하면은 네. 너희들 그 가버넌스에서 유배되니까 네. 감점 주고 네. 그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왜 그것을 강요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엔 뭐 의결권 투지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결권 투자하려면 자가용 타고 가서 주총장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꼭 굳이 전자투표하라고 국민연금이 강요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강의 내용 잘 들어보면은 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좀 저 조우석 대표님 예, 네. 요즘 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네. 지금 법률은 연금 사회주의 법률이 돼 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지만 법률은 지금 연금사회주의 법률이다. 법률이 돼 있다. 아하. 그 국가재정법 64조가 네. 지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리고 문재인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어서 네. 기업 전체에게 그 스튜어디십 코드를 적용을 시키면서 네.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네. 국민연금이 배당에도 관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사 파견도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 네. 지금 사회주의 지금 법률이 돼 있어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네. 네. 그 안에 지금 이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시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네. 이건 바로 그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걸려가지고 그 관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국민연금을 불입을 했고 뭐 우리 박사님도 불입을 하셨을 거고 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불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에다가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 제가 위임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예. 내가 내 돈 이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국가가 막 그 대기업에다가 대고 뭐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사회이사 받아라 대표이사 그건 너들 마음에 안 든다 전자투표해라라고 할 수는 권한을 좀 주지 않았어요. 예. 김경수 씨가 그러잖아요. 네.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네. 국민연금과 전자투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낼 때 예.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예. 이제 해외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자니까. 전자니까. 예. 이때 이제 전자투표 하겠다고 신청을 막 쭉 올 텐데 예. 여기서 이제 펀드들도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국유기업 것은 다 합산이 돼야 돼요. 네. 미리 공시를 안 했으면 네. 그것은 5%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5% 이상 돼 있으면 이제 공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 무슨 얘기야? 우리 개별 기업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합산을 해? 이렇게 이제 하게 나오겠죠. 한국 자본시장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법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본시장법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것을 금감원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금감원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네. 여기 제대로 좀 공시 좀 해라. 네. 말하자면 전자투표도 하고 해야 되겠으니까 네. 제대로 해외 주주들 파악해가지고 네. 그 펀드들 좀 파악해서 합산할 건 합산하고 해서 네. 공시할 건 공시하게 시키고 해서 네. 이게 된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하든가 말든가를 해야지. 네. 아무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무조건 전자투표를 강요해서 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김상조 씨가 사모펀드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개정을 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상장사들 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사모펀드는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기가 취득하지 어려웠다. 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결국은요. 왜냐하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상장사 주식 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김상조가. 김상조가. 예. 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네. 큰 거고 지금 모든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펀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3%만 모아서 스트레스 코드 걸면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투표가 이루어져 있으면. 예.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이것이 그냥 눈에 보여요. 네. 국민연금에서 사모펀드에게 네. 우리나라 총 사모펀드 규모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공개가 됐는데 네. 105조 정도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때 55조가 네.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사모펀드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받은 그 사모펀드는 네. 이런 스토리지 코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네. 이들은 그거 걸어놓고 네.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전자투표가. 네. 이것은 정확히 심각한 얘기네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네. 예, 신코민테른이 시작되었다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네. 그 삼성전자 국유화한 다음에 네. 거기 그 사회주의자가 그 경영자 되면은 네. 그 반도체 기술이 좀 솔솔 흘러나갈 걸요. 네, 네, 예, 네. 예, 예. 흘러나갈 걸요. 예,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 예.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이 방향으로 다 지금 의견이 취합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게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고, 그리고 사모펀드하고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네. 저 그 완전히 넘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동원되는 게 전자투표이고 중국 자금인 거예요. 네. 이것은요, 저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무슨 소설을 그렇게 쓰냐고. 좋아요. 소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주주 명부를 빨리 파악해서 네. 제대로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모펀드가 그 펀드가 어떻게 돼 있으며 네. 해외 자금이 어떻게 돼 있으며 네. 50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의 이 그 정보 정도는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전자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장할 마땅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네. 저는 삼성전자가 국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국가 자본주의인 것이고, 네. 이재용 씨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이런 4대 기업이 우리나라의 GDP의 37%를 기여하면서 네. 예. 정작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0.000인가 돼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네, 예. 네. 예, 예. 네.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일자리인데 네, 예. 저는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경쟁력 상실하고 나라가 끝장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예, 예. 지금 그 끝없이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네. 4대 기업인데 네. 이 4대 기업을 국유화하려고 문재인 씨가 그랬잖아요. 아, 삼성전자 정도는 뭐 국가가 해서 국영기업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어디서 얘기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 교포들 사이에서 문재인이가 네, 네, 예.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정도는 뭐 그 국유화 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고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를 국가가 장악해가지고 국가가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장된 얘기가 어딨냐고요. 그게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이고 네. 저는 그러면 망한다고 봐요. 네. 기업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재용 씨를 좋아서 하는 것 없어요. 이재용 씨 보면은 너무 유약하고 유약하고 뭐 그 강단도 없어 보이고 저는 이재용 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 재벌을 해체하고 네. 그것은 그 사회주의자들의 음모이고 저는 그것은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삼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네, 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다른 것은 다 커버를 하겠는데 네. 해외에서 투표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하. 예. 해외에서 투표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걸 추진했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자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오히려 것이죠. 오히려 국민연금이 예. 국가 기업을 방어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게 사실은 국민연금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네.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않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건 법률로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 기업이 이제 네. 해외 자금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랄까. 네, 네, 예. 그럴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제 금융주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대주주가 없어요. 네, 네, 네. 국민연금 1대주주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알까. 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의결권 행사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의결권 행사하면서
스튜디오스 코드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지침 만들어 가지고 이사 파견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배당할 때마다 지금 국민연금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사회주의지 뭐예요? 실제로 국민연금 저기 그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주청 참하겠다 그랬고, 예. 예. 그거 기금 총 운영하는 기금 본부장이 그 KT인가요? KT. KT 사장 그 마음대로 못 뽑아 이랬습니다. 그 어떻게 예. 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그 지금 현재 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그 사장이 뭘 알고 네. 그러겠어요. 뭐 나름대로 뭐 잘 해보겠다고 그런 것을 예, 알고 열심히 한대요. 있는데, 열심히 하겠대요. 네,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은 네네. 이제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정권 잡았을 때 예,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좀 그 큰 이 그림 가지고 네.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률은 사회주의 법률이라는 거. 사부지 법률이다. 예, 그 하나의 실수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령과 스튜어십 코드 그리고 각종 지침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172개사 2대 주주인데 네. 이걸 지금 꽉 쥐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사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예. 이건 사회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발 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네.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 예. 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 뭐 시간 한 모르겠어요. 20분 정도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서. 그래요? 예. 그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자료를 보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요. 저기 네. 그 시간을 또 너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오늘 이 그 중국 국유기업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중국 국유기업은 이미 1대1로를 통해서 네. 저쪽 동남아권을 다 장악했어요. 예. 이미 장악했어요. 네. 장악했고 지난 10년 동안 그 1조 달러 정도 부었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한 1,400조 정도 부었죠. 네. 그러면서 해상 무역로를 다 장악했습니다. 네. 저쪽 유라시아 쪽에 그 철도는요. 네.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한데 네. 이쪽 해상 무역로는 네. 지금 전부 접수 다 했습니다. 네. 그 방법이 어땠냐면은요. 그것도 조금만 시간 있으니까 얘기할까요? 네. 그 1대1로 시작할 때 약 그 4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4천조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천조죠. 시진핑이 그 2013년도 집권했을 때 그때 이제 한 그 4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외환보 유고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1대1로를 시작했어요. 네. 1대1로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꿔줘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요. 네. 돈을 꿔줘요. 꿔준 다음에 그 작업을 중국 국유기업이 가서 해요. 예, 그 공사하면 항만 만들고 그렇죠. 철도하는 거 예, 다. 예. 그런데 저쪽 철도 쪽은 별로 안 했어요. 네. 항만 쪽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중국의 오랜 수건인 진주 목걸이 전략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예. 미국이 화들짝 놀랐죠. 진주 목걸이라 하면 그게 있어요. 언제 이제 1대1로 강의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저쪽 여기 쿤밍 쪽에서 미얀마로 내려가죠. 예. 거기가 이제 그 미얀마로 거의 도로가 또 다 뚫었어요. 예. 다 뚫으면서 거기서 짜오푸캉 이것을 이제 건설했어요. 예, 한국. 짜오푸캉 거기를 또 이제 점령을 거의 다 했죠. 예. 점령 방법은 이래요. 돈을 꿔준 다음에 공사 다 하고요. 그러면은 그 정부 돈을 꿔줬잖아요. 네. 가서 공사를 다 해요. 중국 국유기업이 심지어는 인부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해요. 네. 그러면은 국유기업에게 다 돈이 지급이 돼요. 네. 중국은 다 그걸 회수하는 다 거예요. 씌워져 있죠. 네. 주머니를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러고 저쪽 회사 그 나라에는 빚만 덜거러니 남아요. 네. 그런데 이 이자가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막 네. 10%까지 가는 게 예, 있고 예. 막 이러니까 네. 5%에서 한 10% 정도인데 네. 상환 기간도 짧게 잡아요. 한 10년 정도밖에. 예. 그러니까 이 그 미개발 국가니까 네.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항만 사용권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항구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미얀마 짜오푸캉 넘어갔죠. 방글라데시 그 치타공항 넘어갔죠. 네. 이 라인을 그려보세요. 아.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네. 가죠. 거기도 기차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는 깜짝 놀라가지고 빠져버렸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스리랑카 저 밑으로 내려오죠. 네. 거기에서 콜롬보 항하고 그 한반도타 항이 네. 또 완전히 넘어가 예. 버렸습니다. 네. 뭐 그 이 돈을 못 갚으니까 예. 항구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한반도타 항 같은 경우에는 99년간 임차 대체로 다 이래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 그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앙숙이거든요. 그렇죠. 그 종교 문제로 앙숙이에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네. 이걸 또 완전히 점령해 버렸죠. 네. 파키스탄하고는 이쪽에 그 우르무치에서 그 길이 뚫려요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쪽 예멘 네. 거기도 저 협약 체결 했죠. 네. 그다음에 지부티라고 있어요. 지부티. 지부티는 그 땅 빌려주는 나라예요. 네. 네. 거기도 완전히 또 임차했죠. 네. 그래서 중국 군대가 거기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쪽 넘어가면 그리스 있죠. 네. 그리스까지는 아직 이제 그 협약만 체결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려 보면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어요. 아, 그렇죠. 인지 목걸이. 그게 진주 목걸이. 네. 예, 예.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 저 쿼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전략. 맞아요. 예. 예, 다이아몬드 전략. 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파키스탄에다가는 과다르 항에다가 잠수함 그 수리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네. 항이 깊거든요. 네. 잠수함이 거기 가서 이제 있습니다. 아, 대륙 해양을 저 그 해양 대군을 건설했어요. 네. 중국이 네. 이 수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이요 네. 이쪽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리면 중국이 꼼짝 못하거든요. 네. 막으려고 시도 들어오니까 이 작업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네. 이제 이 1대1로를 통해서 기축 통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한화 기축 통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됐죠.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예. 자, 네. 그래서 이 국유 기업들이 네. 그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정부를 도와서 그 나라의 대기업을 장악을 해서 네. 그 나라의 정부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신코민테른이에요. 네. 이것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네. 우리나라나 이렇게 산업화된 나라들은요 얼마든지 저걸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번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돈을 저 미국 나스닥에 있는 돈 빼가지고 한국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으면 돼요. 네. 그 저 중국 국유 기업들은 네. 여유 자금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야 우리 이거 좀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코드만 맞으면은 거기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그 현재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자들이 네.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네. 네. 사모펀드, 국민연금 그리고 그 전자투표. 전자투표입니다. 사모펀드,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자투표. 이것을 꼭 아시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제기하면 돼요. 네. 제가 뭐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자투표를 강요하려면은 네. 해외 자금부터 먼저 관리가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자금은 네.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다른 네. 그 나라이다. 예.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네.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핵심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4대 기업이고 민간 기업인데 여기에 의결권 행사하러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뭐 그것은 체제가 같으니까 허용될 수 있지만 뭐 공산주의 자금이 들어와서 의결권 행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표권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안 돼요. 사회주의자가 왜 지금 자유주의? 그거는 조금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예,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 저 중국 근로자들이 말하는 구로구 뭐 이런데 그쪽은 전부 그 정당이 뽑히잖아요. 예. 구로구가 박영선 씨 지역구 알고 그렇군요.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저는 지금 뭐 전자투표 문제 얘기를 저는 네.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이면에 네. 국제 코민테른 자금이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다. 네. 이것이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네. 이것은 안 된다. 네. 이 오늘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 위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최한열 박사께서
학자라는 건 위험을 알고 미리 예견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학자죠. 이게 학자와 그리고 그런 학자를 모시고 그걸 알리는 게 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 그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 해주셨고 제가 훌륭하신 학자님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됩니다. 이대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죠. 알고 있는 일에서 모르면 모를까 우리가 안 이상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음 주도 역시 금요일로 할까요? 예, 다음 예, 주. 그러시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